그럼 실제로 그렇게 K3 리그에서 많은 준비 끝에 K2로 올라갔을 때 네. 실제 경험해본 K2랑 K3의 차이는 좀 뭐였었나요? 크게 와닿은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원이 3명이었기 때문에 직원 3명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수를 만들고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넉다운이 될 만큼 많은 일들을 했고요. 지금 그때 그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냥 깡다구로 시작을 했고요. 예,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PT 자료를 준비하고 CEO에 가서 PT를 하고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한테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프로축구연맹 부총재님한테 쫓아가서 저희 프로축구단 한다고 하니까 프로축구연맹 부총재님께서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K3 리그를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K2로 간다고 했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했을 거예요. 축구장 뭐 그때 와서 보셨지만 저희가 K3 리그 때 축구장 김포 시민 축구장. 김포 지금 현재 솔터 축구장은 1076석으로 조성된 예. K3 리그에 최적화된 축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5,000석으로 증석이 돼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11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2월달에 3월달에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K리그 제일 처음에 하는 무슨 경기라고 하죠?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개막전이요? 개막전. 네. 개막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이게 좀 공무원들이 생각에 좀 이상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K리그 2를 경험하면서 프로야구를 참 잘했구나 느꼈던 때는 없으셨나요? 그건 뭐 하나입니다. 하나. 텔레비전에서 와서 찍고 텔레비전에. 방송에서 오고 음.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이들과 시민들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김포FC는 축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오늘 6시 반부터 지금 부산하고 오늘 있는데 부산 아이파크랑 굉장히 경기하죠. 지금 궁금하지만 이거 방송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김포FC는 지금 동네 축구의 컨셉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들이 와서 노는 놀이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김포FC는 어마어마한 구장, 화려한 구장, 정리가 잘 돼 있는 구장보다는 난잡하고 놀고 부담 없이 아이들하고 같이 손 붙잡고 와서 그냥 놀이터처럼 놀고 가는 구장을 만들면 그게 저는 K리그2의 가장 최적화된 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지금 김포FC 7경기, 오늘 7경기 하는데요. 평균 관중이 3,000명입니다. K2에서 3,000명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경험을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도민구단이 나아가야 할 방안,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시도민구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먹고 사용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축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민축구단에 시민이 없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같이 병행하는 게 앞으로 시민축구단 플러스 기업구단도 같이 살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관중이 없는 경기는 의미가 없다. 왜 태권도나 당구나 테니스가 왜 이렇게 프로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중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야구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관중이 있기 때문에 그 관중이 있어야만 선수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연봉을 받고 그 합당한 연봉을 주기 위해서는 이 좋아하는 관중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가서 입장권 하나 사보십시오. 기본 10만 원이 다 넘을 겁니다. 김포FC 입장권이 8,000원이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4,000원도 받고 10장 사면 4만 원에도 줍니다. 그런 재정을 가지고 이거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시민보다는 시민들하고 같이 놀고 문화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문화를 즐기고 프로 고장의 자긍심을 가지고 예양심을 가지고 정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는 스포츠가 제일 기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로축구단은 그런 의미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김포 FC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오는 날 네, 혹시 고종원 감독하고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저희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저하고 3년 가까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내가 나가서 어떡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이 되게 편합니다. 왜냐면 감독님한테도 더 좋은 얘기 해드릴 수 있고 시민의 입장에 들어가서 쓴소리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대표이사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두 눈 똑바로 치켜뜨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감독님도 뭐 고정 감독님도 계시지만 그분은 천상 축구인입니다. 그냥 축구만 하시고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하고 얘기할 거는 축구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안타깝다라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그만뒀던 이유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수 앞으로 팀 구성이라든지 김포 FC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결정한 걸 알기 때문에 감독님도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안타까워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김포 FC 대표이사 맡기 전까지 고종원 감독하고는 연이 없으셨던 거죠? 전혀 없었죠. 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우상이었던 선수, 적토마 고정훈. 야,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자꾸 대표님이라고 하고 되게 낯설고 좀 신기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 한 2년 반 동안 그런 생각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축구인이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들 정도로 자기 신념 그리고 김포 FC를 위하는 마음은 그 어느 누구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감독님을 믿고 따르는 선수들도 그분에 대해서만큼은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죠. 현역 시절이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혹시 뭐 김포 FC 대표이사직은 내려놓으셨지만 네. 향후에 혹시 축구계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축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는 관중의 입장에서 가서 맥주도 마시고 소리도 지르고 김포도 하고 이제 그러고 싶어요. 대표이사니까 막 김포 소리도 못 지르겠고 술도 못 마시고 막 손가락질도 못 하거든요. 이제는 시민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런 거를 해보고 싶고요. 축구는 아까도 계속 전달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즐거우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되고 기량도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구가 재미가 없으면 안 되지만 저희 김포 FC가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닥치고 공격 아이들이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승패 관계없이 항상 시민들은 올 것이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왔던 그 김포 FC라는 그런 고장의 축구를 지금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다시 연어처럼 회귀해서 다시 김포 FC에 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런 팬덤이 형성되는 게 앞으로 축구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두 주자의 뭐 서울 FC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이제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품격 스포츠 팩토리 고스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